첫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기출풀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문제를 보면 다음의 자료를 버블 정렬로 해라. 그럼 버블 정렬이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는 건 인서션, 버블, 셀렉션, 소트 이렇게 세 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요. 버블 정렬해서 오름차순으로 해라. 그럼 오름차순이라는 건 작은 순이 먼저 나오게. 그래서 어센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데이터베이스 SQL에서는 ASC를 씁니다. 반대로 내림차순은 큰 순이 먼저 나오게 쓰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건 DESC라고 씁니다. 디센딩이죠. 그래서 정렬한 결과 패스 1의 결과는 뭐냐? 이 버블 정렬의 특징은 여기다 밑줄 하나 거두세요. 옆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 순서를 보면 9, 6, 7, 3, 5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러면 첫 번째 9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하나 다 하는 겁니다. 9와 6을 비교해서 오름차수니까 6이 더 작으니까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밑에 보시면 6과 9가 이렇게 자리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9와 7을 또 이렇게 같이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와 7 또 비교해서 9가 더 크니까 자리를 바꾸게 되고요. 다시 9와 3이랑 비교해서 또 자리를 바꾸고 마지막에 9와 5랑 비교를 해서 자리를 바꿉니다. 이게 이제 스텝 1. 네, 그 내용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노드, 옆에 있는 데이터와 자리를 비교하면서 단순하게 교환을 하는 걸 우리는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바꾼다. 네, 그것만 기억하면 이 문제는 언제든 나와도 뭐 그냥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죠. 트랜잭션 결과 관련 있는 연산들을 완전히 실행되거나 전혀 실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쉬운 문제는 이렇게 영어로 나옵니다. 지문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트랜잭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다 하나 써두세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 단위로 실행되는 연산. 그러니까 가장 작은 연산. 그러니까 연산이란 말이 어려우면 명령. 그 명령을 데이터베이스는 SQL이라는 걸 써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 단위 연산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DB에다가 인서트 이렇게 쳤어요. 인서트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을 해라 라는 건데 이 입력이 예를 들어서 반만 저장되고 반은 저장이 안 됐어요. 이러면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섞여버린다 이거죠. 희한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다 저장되든가 말든가 이런 특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다 저장되든가 말든가를 다른 말로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를 원자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원자라는 건 우리가 과학에서 물질을 분해할 때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죠. 원자. 그래서 원자성은 그 작은 단위는 반드시 저장되든가 아니면 안 되든가 그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그 전부를 저장한다. 그래서 all or nothing이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야 된다. 하든가 말든가. 자, 그 다음에 일괄성입니다. 일괄성은 내가 저장을 했는데 이게 저장은 제대로 됐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모순이 생겨요. 이렇게 깨졌다 이거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성의 기법이 있는 거고, 요 일괄성에는요, 뭐라고 옆에다 써두냐면, 락이라고, LOCK, 락과 unlock, UN, LOCK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이라는 건 내가 탁 락이라는 걸 잡으면 내가 이걸 쓰는 동안은 아무도 쓰지 못하는 거죠. 지금처럼 제가 MS 워드의 문서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열어두고 있는데 누가 나와 똑같은 문서를 열어서 이렇게 고쳐서 저장까지 되냐? 안 되죠. MS 워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한 놈만 쓸 수 있게 락과 언락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일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격리성. 격리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명령을 때리는 게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게 있는데 select는 그냥 조회해서 보는 거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insert, delete, update라는 건 뭔가 값을 바꾸는 거예요. 값을 지우든가 변경하든가 추가하든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insert, delete, update를 명령을 넣으면 사실은 그 변경된 게 다른 사람이 바로바로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언제 봐요? 우리가 문서 이렇게 고친 다음에 저장을 해야지
이 파일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아직 변경이 끝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유저가, 사용자가 볼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격리성이라고 하고, 저장이 끝나면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커밋인 거죠. 그래서 커밋을 하면 우리 마치 MS 워드에 저장 버튼 누른 것처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롤백이라는 거를 치면 내가 문서 고치고 저장 안 하고 나가는 거 있죠. 그거와 똑같이 취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밑줄 하나거든요. 부분적인 실행 결과를 다른 사람이, 다른 트랜잭션이 볼 수가 없다. 자, 연속성. 내가 커밋을 해서 이 MS 워드에서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반드시 저장되어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밋이 성공적으로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구적 보용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그랜트와 리보크가 있죠. 그래서 그랜트는 결과적으로 권한을 주는 거고, 그죠? 권한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보크는 준 권한을 뺏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권한 할당과 해제에 대한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캐스케이드 이런 말이 있죠. 캐스케이드는 누가 참조하고 있는 거 모두 다 뺏는 거야. 그래서 캐스케이드 하면 모두 다 뭔가 처리한다, 뺏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요. 그랜트로 셀렉트의 권한을 스튜던트에, 그죠? 스튜던트 이 뒤가 유저입니다. 이 셀렉트가 권한이고, 즉 조회할 수 있는, DB에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U1이 유저고, 스튜던트는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를 부여했다 이거죠. 근데 이 권한을 여기 뒤에 보시면 with grant 옵션이라는 게 있죠. 자, 이 with grant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꼭 반드시 별표를 치고 알아두세요. 제가 U1이라는 유저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스튜던트라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막 부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 조회하는 권한을 with grant 옵션으로 부여를 받으면 내가 U1이 다른 사람한테 스튜던트 셀렉트라는 테이블에 대한 조회 권한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U1이 지금 뭔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처음에는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나한테, U1한테 부여했고, 그리고 거기에 with grant 옵션을 줘서 부여를 했기 때문에 U1은 스튜던트 테이블의 셀렉트에 대해서 U2 유저에다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